이번 시간에는 생명론으로 보는 기토, 기토 중에서 이제 기토와 을목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 시간에는 기토와 간목의 관계를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기토와 을목인데, 제가 이제 이런 사진을 캡처를 했습니다. 사주는 하나의 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상에 대한 연구를 잘하면, 책에는 없는 많은 통변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기토와 을목을 보면 이제 이 나무 갈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억새풀인가요? 억새풀에 바람이 부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주역에서는 을목이라고 특정을 지었는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으나 목을 보통 풍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손풍인데 주역에서 5번째 계상이죠. 8개 중에 상식적으로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을목은 2가지로 그냥 요약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걸 얘기하게 되면 실제 통변에서는 그걸 적용하기가 또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꽃이다. 그리고 바람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맨 밑에 의미가 있죠. 그래서 천간부터 보게 되면 음입니다. 이 주역에서는 모든 양으로 가득 찬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음이라는 것은 뭔가 음습하고, 군자의 길을 방해하는 어떤 회방꾼 등등의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풍이 되고 바람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속칭 통변에서 쓸 때, 을목이 좀 사주에서 많거나, 좀 을목이 잘못 쓰이는 구조들은 이게 바람으로 이어집니다. 바람, 말 그대로 이성관계에 있어서 그런 바람의 대표적인 아이콘입니다. 근데 실제로 을목이 없어도 이제 복잡한 이성관계들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런 대부분의 글자들이 을목, 그리고 이 개수 또는 기토 이런 뭐 등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자의 특성인데, 그래서 일단은 사주가 기토와 이 을목의 조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진에도 얘기했듯이 길가에 꽃이 피어있는 형상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바람 부는 갈대 형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번민이 많죠. 번민이 많고, 이제 원론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저 을목이 예쁜 꽃을 갖다 이루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사주가 성공하는 형태입니다. 그 방탄소년단의 뷰인가요? 을의 구조인데 이런 것도 다 같은 마찬가지 해석입니다. 그래서 을목은 문화와 예술을 대변한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즐기는, 요새 그 텔레비에서 요새는 아이돌 그룹이 대세죠. 아이돌 그룹 굳이 사주 식간 중에 하나로 표현하자고 하면 저는 을목을 당연히 짚습니다. 전부 이런 글자들이 있는 사주들이다. 그래서 근데 이 기토와 을목의 이 문제가 좀 있는데, 그래서 문제라기보다는 태생적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태생적 한계. 어떤 사주는 기토와 간목에 있는 구조가 있는데, 이것도 뭐 썩 좋은 구조는 아닙니다. 합의돼 버렸기 때문에, 제가 합의에 대해서 이 전 강의에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토와 간목은 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나무가 그래도 자라는 나무로 볼 수가 있고, 붙어있게 되면 자라지 않는 나무입니다. 기토와 을목의 태생적 한계란 무엇인가? 이게 을목은 면역력이 상당히 약합니다. 꽃이라고 보면 되는데 꽃은 면역력이 약해요. 이 면역력이 약하다는 건 뭐냐면 하늘에서 비를 맞으면 바로 시들어버리죠. 그리고 태양이 뜨면 다시 또 금방 밝아진다.
또 겨울에 눈보라를 맞게 되면 꽃은 시든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사주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 사주들이 뭐 인동초 사주라고 합니다. 겨울에 태어난 을목은 일단 그 을목을 보온해 준다고 그러죠. 따뜻하게 해주는 글자가 없게 되면 이거는 완전한 잡초에 불과하다. 그래서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생이 많다는 거죠. 너무나 인생이 고생이 너무 많다. 그래서 심하면 불구자가 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단명합니다. 을목을 가지고 있는 구조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은 을목을 키운다라는 얘기인데 내가 키우는 어떤 임무글자로서 을목이 존재하는 사주들. 근데 이게 구성이 나쁘게 되면 단명, 건강이 거의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상당히 취약하고 그리고 뭐 히스테리를 부르기도 하고요. 뭐 등등 이제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따라붙게 되는데 여명일 경우에는 거의 이제 부부 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대체적으로 기토가 을목을 키운다. 이거는 약간 좀 불리한 구조긴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예능 계통이나 아니면 뭐 문화 계통, 작가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면 성공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도 뭐 100% 부정적인 건 없기 때문에 이 기토가 을목을 보게 되면 이게 길가의 꽃인데 비교해서 봐야죠. 기토가 무토를 보는 경우와 차이점이 상당합니다. 차이점이 있는데 이 차이점은 보는 기준에 따라 많이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데 일단 기토가 을목을 보는 구조는 이러한 기토가 이제 을목을 보는 구조의 특징은 뭐냐면 시야가 짧습니다. 인생을 요새는 80에서 100 정도로 봤을 때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 좀 이제 내용을 전달해주기가 좀 뭐하지만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가 갑목을 키우는 구조에 비해서는 많이 처진다. 단 장점은 있죠. 어떤 장점이냐? 을목이 화사하게 잘 꽃 피울 수 있는 구조가 됐을 때 크게 성공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꽃은 근본적으로 열매가 없는 꽃이 많고 그 꽃이 피는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반드시라는 말은 사주에 없지만 대부분 제가 주변 사람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돈이 많은 사람들 가만히 보게 되면 반드시 건강이나 이런 쪽으로 문제가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토와 을목은 항상 대비, 유비무환의 정신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눈앞에 어떤 눈앞의 현상이나 작은 재미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에 너무 빠지게 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반대로 해석하면 그럴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사주 형태가. 그래서 이제 뭐 주변 사람들 많이 관찰해 보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토가 이제 을목을 키우는 구조는 대체적으로 대운이 봄, 여름으로 가야 일단 좋은데 만약 겨울로 가게 되면 반드시 보온해주는
보온해주는 글자를 사주 내에서 가지고 있어야 사주가 좋아집니다. 이게 대운에 대한 해석법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형태의 사주를 제가 한번 했었는데 을기경을이었네요. 경을의 구조였는데 여기가 해였고 해였나? 지우, 진토, 사화 요새 이런 형태의 남편복 없이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의 사주신데 이 사주를 보게 되면 기토가 시를 보게 되면 을목이 있어서 키우는 구조입니다. 나무를 키우고 있는데 지지를 보니까 천간도 그렇지만 경금, 쇠붙이죠. 금이 들어와서 을목의 성장을 방해시켜 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나무가 자라질 못하는데 이 문제를 일으키는 글자에 의한 일으키는 글자 이게 뭐냐면 관성이 되기 때문에 남편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남편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이 남편으로 인해서 이 여자는 쉽게 얘기하면 마음고생을 하는 팔자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잘 성장하나 그런 조건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사화하면 일단 불이죠. 그래서 이게 병화의 뿔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주를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알기 때문에 뭐 사화를 제가 어떻게 통변하냐면 사화나 진토 이렇게 유금 그다음 해수가 있죠. 저렇게 이렇게 보게 되면 저는 그냥 돌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돌땅은 제가 화가 있거나 수가 있어야 된다. 수가 있어야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주를 이제 아주 가볍게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오래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해수가 있지 않느냐. 아니 누가 해수 있는 거를 그걸 모릅니까? 해수가 있으면 뭐 하냐는 거죠. 사주는 뭐냐면 좀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깊게 생각을 해야지 단순히 제가 이 사화를 나중에는 돌로 봐버립니다. 어떨 땐 돌로 얘기하고 어떨 땐 태양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조가. 그런 구조들은 캐치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캐치를 잘하고 왜 저런 식의 표현을 썼을까라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비슷한 구조가 나와버리게 되면 제가 보니까 헤매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구조가 나오게 되면 통변을 하는데 헤맨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게 헤매게 됩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거든요. 같이 공부했던 하고도 그렇고 제가 뭔가를 알려주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기토에 경금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떨 때는 이걸 갖다가 보석으로 보기도 하고 어쩔 때는 물로 보기도 하고 어쩔 때는 구름으로 보기도 하고 바람으로 보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실제로는 이게 말을 제가 바꾼 게 아니고 글자 형태에 따라서 상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바꿔도 예를 들어서 보석으로 대입을 해도 아니면 물로 대입을 해도 이 경우는 이제 물이 있는 경우에는 물이 병 하나 정화 있게 되면 이제 경금 물이 돼 버리니까 그렇게 보는 거고 근데 정화가 있을 경우에는 제가 물로 보지도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또 이제 광산으로 봐버리는데 이런 상을 자꾸 바꾸는 연습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단편적인 지식을 전달해서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구조인데 예를 들면 기토의 을목을 제가 길가의 꽃으로 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게 길가에서 바람 부는 모습입니다. 지금 바람이 불면 어떨까요? 사람이 마음이 심란합니다. 심란하죠. 바람이 불고 뭔가 여행도 떠나고 싶고 뭔가 좋은 이성도 만나고 싶고 등등 이런 걸 다 일으키는 작용입니다. 형성법인데
이런 식의 공부를 많이 해야 이 사람이 기토의 을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론 할 수도 있으나 뭐 인문학이나 법학 아니면 정치 외교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쪽으로 마음을 쓰겠니라는 거죠. 이제 전공을 잡을 때 기토의 을목은 옛날에 그 무슨 문화부 장관의 사주인데 저는 이분이 을목이 있으니까 문화부 장관 하는구나. 시인입니다. 그분이 도종환 시인이신가 제 100% 기억은 안 나는데 도종환 시인이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을목 구조가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를 쓰는 거예요. 시를 쓰니까 사람이 마음이 어떤가? 이 사람이 마음이 뭐 독한 사람인가, 어진 사람인가, 낭만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등등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 예, 하나에는 뭐 세운인데 시험 뭐 합격운 뭐 등등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기토와 을목의 조합을 아주 조금 뭐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사주는 이 두 개 구조가 기본이 됩니다. 항상 이게 아주 기초가 되는데 이 두 개 구조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머릿속에 넣지 않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기토의 을목이 경금이다. 아까 했던 요 약사분의 사주인데 이제 요 약사 천간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천간만 지지까지 얘기해야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을기경을이네요. 을기경을 이런 사주인데 이제 세 개만 하죠. 세 개만 두 개에서 세 개로 넘어가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가 기토가 그러면 을목을 키우는 구조인가 이게? 이거에 대한 것부터 개념이 안 서게 되면 다음 단계에서 해석을 못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일단 진월이기 때문에 이게 을의 원래 이거였네요. 기의 경의 을이었네요. 그래서 진월인데 진월 계재성 상당히 좋습니다. 진토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사주에서 좋은 겁니다. 이게 아주 좋은 땅인데 을목이 잘하죠. 진토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 경금이 붙어서 을목에 일단은 그릇으로 보게 되면 을목에 꽃이 핀 형상인데 꽃이 피어있기 때문에 모양이 그럴싸한 겁니다. 나름 괜찮죠. 그래서 미인이겠죠. 뭐 그렇게 미인 어느 정도 외모는 생겼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데 을경합인가 저것이 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을목이 경에 묶여버리게 되면 성장이 멈추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게 만약에 이런 구조라면 관성이 없는 사주입니다. 저게 무관성 사주가 돼버리는데 무관성이 되면 약간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어떤 가능성을 내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 합으로 묶이게 되면 이 둘은 둘밖에 모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주에서 합이 됐다는 게 뭐예요? 합의 의미는 합은 남녀를 의미하는데 음과 양은 만나죠. 만나면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음양 조화가 일어나는데 합은 어떻게 보면 합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봤을 때는. 근데 사주 원국에서 좋은 글자가 합이 되면 이게 흉으로 바뀝니다. 근데 안 좋은 글자, 흉된 글자가 합이 되면 오히려 사주는 맑아져 버립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이치인데 위사주는 기토는 을을 보게 되면 키워야 되는데 경금으로 인해서 키우지 못하는 겁니다. 경금은 금으로서 금공목이죠. 목. 나무를 자꾸 지금 때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무를 상처내고 있죠. 누가? 내 남편이. 그 얘기는 남편이 내 재산, 갑을 먹은 재산이 되는데 나중에 하게 되면 남편이 내 재산을 까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기초적인 확장 개념인데 이런 식의 해석들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두 개의 구조를 보면서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 을, 갑이면 또 무엇인가? 기토의 을, 을이면 또 무엇인가? 기토의 을, 병이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기토의 을, 정이면 또 어떻게 되겠는가? 뭐 등등 이런 걸 자꾸 상상을 하면서 각각의 글자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주는 조금씩 발전할 수 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사주를 취미로 하는 분들은 상관이 없으나 어떤 목적성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사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강의는 사주를 모르는 어떤 분도 혹 아니면 어떤 사주를 좀 공부하셨던 분도 제가 공부하는 이러한 간법을 통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저하고 인연이 되시는 건데 아니면 자기 인연에 맞는 유튜브다 보니까 댓글들도 좀 많이 희한한 댓글도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철저하게 이제 무시하려고 합니다. 자기 인연에 맞는 유튜브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지 남이 뭐 올려놓은 강의를 가지고 불필요한 댓글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 제 생각인데 일단 지금 시간에는 기토와 을목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알아봤습니다.